旧朝鮮半島出身労働者の問題につきましては、1965年の日韓請求権協定によって、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しています。今般の判決は国際法に照らせばありえない判断であります。 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을 중국은 해주고 한국은 해주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와 그렇게 아베가 정치를 잘한다고 칭송했던 서인이가 요즘 유튜브 역사인강을 하고 있다는데, 1년 전 서인이가 주장하던 정치의 달인 아베가 요즘 얼마나 정치를 잘하고 있나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아베는 지난해 국회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보실까요? 旧朝鮮半島出身労働者の問題につきましては、1965年の日韓請求権協定によって、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しています。今般の判決は国際法に照らせばありえない判断であります。 그럼 중국과 한국의 청구권 협상 내용을 볼까요? (1965년) 한국은 최종적으로 합의했다. 1972년 중국은 배상을 포기한다. 두 협정 모두 단어만 다르지 최종 합의, 배상 포기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땠을까요? 보실까요? 我们很不容易的盼到了今天，所以说，请媒体向我们全世界全国人民给我们声明一下，我们胜利了。 중국에겐 사과와 배상을 합니다. 같은 내용의 협정인데 중국은 배상하고 한국은 배상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여기에서 일본 정부가 주장을 합니다. 일제강점기 조선반도 국민은 일본 국민과 같아서 같은 국민으로 배상하지 않는다. 웃기지 않나요? 선제국이라 자부하는 일본이 자국의 국민들이 강제 노역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면 자국 국민이니 배상하지 않나 보죠? 일본은 자국 노동자들을 이런 식으로 착취하나 봅니다.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죠. 일본이 대한민국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합의하지 않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북한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피해국들과는 2차 대전 피해배상 협상을 다 했으나 아직 배상 협상을 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가 북한이죠. 만약 일본이 강제징용과 위안부 배상을 해준다면 선례를 만들어서 미래에 북한과 협상을 할 때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아베는 현역위원 시절에 일본인 북한 납치 문제를 들고 나와 인기를 얻었고 그것으로 정치적 기반을 다졌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일본인 납치 문제를 다루면서 북한과 많은 교류를 하면서 일본이 훗날 합의를 할 때 엄청난 배상을 할 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북한 배상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포석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대한민국의 강제징용 판결과 위안부 문제는 외교적인 문제보단 일본의 경제적인 문제에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본은 외교적 문제로 포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지급할 피해배상은 훗날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배상에 비하면 미미하지만 현재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 아베 정부는 북한 배상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면 엄청난 압박감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베 정부의 꼼수도 모르고 대한민국의 구구 세력은 아베를 칭송하다 못해 아베에게 사죄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친일구구 서인이가 1년 전 했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본인 입으로 친일을 정의합니다. 그럼 이 영상을 볼까요? 친일파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원래 의미보다 뜻이 훨씬 더 확장돼서 나쁘게 쓰여. 뭔가 과거 일본의 군국주의를 지지하고 태평양 전쟁을 정당화하는 전범과 그 부역자들이나 아니면 일제의 침략에 협조하면서 조선인을 밀고하고 탄압하는 앞잡이들,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느낌?
아니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언제 일본 군국주의를 지지하고 조선인을 밀고 했냐고. 지금이 100년 전이면 뭐 그런 짓을 하면 나한테 생길 것도 있겠다 싶지만 지금 그런 짓을 도대체 왜 해? 서인이가 친일인지 아닌지 또 본인 입으로 증명을 합니다. 솔직히 1948년에 건국한 대한민국이 단 한 번이라도 일본이랑 총뿌리를 겨누고 작은 국지전이라도 치른 적이 있었나? 아베는 2000년 이후에 일본 정계에 두각을 드러냈던 인물이야. 아베는 전쟁은커녕 자기네 나라 정치하기도 바쁜 아재라고. 아베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 아베는 목함지뢰를 설치하지도 않았고 우리 함정을 침몰시키지도 않았으며 거제도에 폭탄을 쏟아붓지도 않았고 무서운 핵을 개발하지도 않았어. 아베는 자국민들의 인권도 딱히 탄압한 적이 없어. 아베는 국민들을 굶기지도 않았고 저기 어디 가고시마 수용소에 처박아서 고문을 하지도 않았고 강제 노동을 시키지도 않았어. 인터넷 못하게 틀어막고 이상한 우상화 교육을 하지도 않았다니까. 아베는 NHK를 장악하지도 않았고 유튜브를 못하게 탄압하지도 않았으며 정적들을 줄줄이 감옥으로 보내지도 않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지도 않았어. 아베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책으로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망가뜨리지도 않았고 자기만의 무소불위의 수사기관을 만들려고 시도하지도 않았으며 일본의 연금을 장악해서 재팬 에어라인의 경영권을 빼앗지도 않았고 주일미군 철수를 주장하지도 않았고 탈원전으로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지도 않았어. 세계에서 일본만큼 시장의 자유가 발달한 나라도 잘 없고 일본만큼 세계적인 서비스들이 앞다투어 들어가는 나라도 없고 일본만큼 소득 하위층들까지 높은 생활 수준을 영위하는 나라도 세계에 잘 없어. 아베는 특히 미국과의 관계를 어떤 정권보다도 부드럽게 잘 유지하고 있고 수출 기업들이 일하기 좋게 최대한 지원을 잘하고 있고 국민들이 그 이익을 어마어마하게 누리도록 해주고 있는 중이야. 경제가 잘 돌아가고 취업이 잘 되고 나라 살림이 나아지다 보니까 가끔 삐끗삐끗하긴 해도 기본적인 국민들의 신뢰를 잘 잇고 있는 사람이라고. 뭐가 문제야 뭐가 도대체. 그럼 서인이가 칭송하던 아베는 서인이 말처럼 그렇게 정치를 지금 잘하고 있을까요? 지지율은 바닥이고 일본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아베 총리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평가한 응답자가 78%에 달했습니다. 국민들이 무서워서 도망다니고 直ちに緊急事態宣言を出すような状況ではありませんが、政府としては引き続き高い緊張感のもと、状況を注視をしていく、また日々、西村担当大臣、また官房長官からもお話をさせていただいていると思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それでは以上をもちまして安倍内閣総理大臣の記者会見を終了いたします。先ほど、お話をさせていただいた通りですね、コロナ対策をはじめ、諸課題をしっかりと整理した上でですね、与党とよく相談して対応してまいります。感染者数増えてますよ。総理、しっかりと国会に進めていく必要あるんじゃないですか。総理。 구구 서인이 같은 애들이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라고 말하고 다니죠. 1948년 이후 얘기는 하지 말아라. 그럼 구구 세력들이 그렇게 미국 말이라면 꾹뻑 죽는 미국은 어떨까요? Sir, are you a Nazi? Sir, are you a Nazi? Are you got any regrets? Anything you'd like to say? He's in his 90s, but that's irrelevant. How many Jews during the concentration camps and during Nazi Germany were killed, who were in their 90s or 80s, or young children were killed. 구구 애들의 말은 앞뒤가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CNN에서 아베 정부 코로나 대응 때문에 분노가 차고 있다는 기사와 댓글 반응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3월, 5월에 자숙과 같은 일을 해도 연기의 효과이며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경제에 준 타격은 이미 리먼 사태의 규모를 넘었다고 되어 있다. 허둥지둥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기본적으로 지금 저런 자숙을 하지 않는 것은 지지하고 싶다. 그런데 만원 전철만은 어떻게든 해주었으면 하지만 무엇에 대한 반발심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자숙에 대한 반발보다 정부의 무대책에 대한 분노가 더 클 겁니다. 적어도 경제를 우선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는 이유에 대해 꼼꼼히 설명해야 한다. 국회를 고집스럽게 열지 않는 것은 이상하다. 매스컴 스폰서 기업 여러분, 이제 자제라든지 코로나 대책이라든지 하는 매스컴에서 손을 떼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경제 돌리기가 좋다는 식으로 압력을 넣어주시면 어떨까요?
이대로라면 코로나가 아니라 기업의 도산으로 굶어 죽고 말 겁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든가 새로운 생활 양식이라든가 고투의 새로운 여행 방식이라든가 아무래도 나라의 언젠가부턴가 위에서 조작되고 있는 느낌이 사람에 따라서는 자유를 갑자기 빼앗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겠지. 정부 대응이 더 튼튼하면 그런 느낌을 덜 받겠지만 설득력이나 신뢰감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민에게 무슨 말을 해도 침투하지 않을 것이다. 우선은 리더가 한자 9개 정도 직구로 승부하는 정도의 박력과 진지미가 있었으면 좋겠어. 여든 야든 국민이 보기엔 다 정치꾼으로 비치는구나. 유감스럽게도. 정부가 말하고 싶은 것은 모두 국민 책임으로 행동을 하라는 것밖에 볼 수 없네요. 감염 대책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대책을 공표해 주세요. 모두를 속이면서 정부가 돈을 쓰지 않기 위한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